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 극선에 관한 개념인데요. 극선의 개념을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잘 안 다뤄보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는 이 극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 극선이라는 것은 자, 곡선 밖에 있는 임의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어주면 뭐가 존재한다? 두 접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구하는 방식은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뭐냐 하면 이 원은 분명히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접점이 될 수 없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x제곱 대신에 x1x 알파 x y제곱 대신에 y1x 플러스 베타 x 베타 y 이꼴 r제곱 해서 이렇게 풀어준 게 바로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과 동일한 방식을 원 밖에 있는 점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 접점을 지나는, 두 접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알던 방식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시켜 주시면 x1, y1에 대해서 이 점이 원 위의 점일 때는 접선이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원 밖의 점일 때는 극선이 구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식을 알아주시면 우리가 극선도 구할 수 있고 접선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접선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수직이 되는 경우. 되겠어? 그럼 여기가 수직이면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중심에서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면 접선과 수직이죠.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시면 접선과 수직입니다. 그럼 요건 지금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얘가 정사각형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되냐? 루트 2r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루트 2r이 되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루트 2r인 점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그 접선은 반드시 수직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러한 점들을 모으면 이 점에서 거리가 루트 2r로 일정한 점들이니까 다 모아버리면 이렇게 또 원이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지름 r에 대해서 중심에서 r 루트 2배 해서 r에다가 루트 2배한 반지름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주셨을 때 이 원에서 원래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주면 반드시 수직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게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각이 90도보다 작아지는 거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이 90도보다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r보다 작으면 반지름이 루트 2r보다 작으면 요 사이죠. 요 사이 지금 진하게 색칠된 부분 r보다는 크고 루트 2r보다 작은 요 사이에서 접선을 그어주시면 둔각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이 루트 2r보다 커서 이 밖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요 각은 반드시 예각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루트 2r이 돼야 된다. r 루트 2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